치명적인 열정, 억만장자의 처제와의 불륜이 살인으로 이어지다. 베이징의 한 평화로운 주택가 한복판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평온했던 일상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중심이 된 작은 방 안에서는 한 남자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고 생명의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생긴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총 17개에 달했으며 이 비극적인 장면은 너무도 끔찍해서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밝혀지는 진실은 상식을 초월하는 놀랍고 기괴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 혈육 관계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마치 한 몸처럼 가까이 지내왔던 자매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남자가 두 자매를 증오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뜨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이번 사건의 섬뜩한 전말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10월 13일 오후 베이징 동청구의 청명한 공기 속에서 류퉁마오는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 아내 장징을 태우러 가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장징은 류퉁마오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며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류퉁마오는 길가에 차를 세운 후 담배를 사기 위해 근처의 작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차 안에서 기다리던 장징은 우연히 눈앞에 놓인 이상한 가방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본 장징은 그 안에서 콘돔 상자를 발견하였고 처음에는 남편이 부부 관계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상자가 이미 열려있고 두 개가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류퉁마오가 차로 돌아오자 장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차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은 곧 류퉁마오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류퉁마오는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 샤오리와 그의 여친이 내 차를 빌려 만리장성을 다녀왔어. 아마 그들이 실수로 남겨둔 것 같아. 남편의 설명을 들은 장징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샤오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고민 끝에 전화를 멈췄습니다. 남편의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 모두가 난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장징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의 추궁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징은 허난성 안양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베이징에서 광고 회사에 취직하며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가정을 이루며 안정된 삶을 꿈꾸었지만 남편 류퉁마오와의 결혼 생활은 점차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결혼 2년 차에 류퉁마오의 가족이 도시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부동산 회사는 류퉁마오 가족에게 360만 위안의 현금과 2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 3채를 제공하였습니다. 평범한 가족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지만 장징에게는 이 돈이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된 류퉁마오는 점차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깔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비 습관은 순식간에 변했고 사치품에 아낌없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는 예전에 친구들과 친척들조차 경멸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류퉁마오는 우리 집이 몇 년만 더 일찍 재개발됐다면 넌 절대 날 못 만났을 거야. 내가 나랑 결혼한 건 행운이야 라는 잔인한 말을 하며 장징을 상처 입혔습니다. 장징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류퉁마오가 점차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거의 사라졌고
부부간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으며 둘 사이의 친밀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류퉁마오의 외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장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류퉁마오는 북경의 한사이스 자동차 매장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었으며 북경 출신으로서의 배경과 억만장자라는 지위 덕분에 동료 추딩딩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추딩딩은 그의 부와 명성에 매료되어 비밀리에 류퉁마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분류는 장징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퉁마오는 출근하자마자 추딩딩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으며 왜 내 차에 콘돔을 두었나? 만약 아내가 알아차리면 큰일 난다. 다음번에는 제발 조심해라. 라고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추딩딩은 류퉁마오의 걱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냉담하게 말하였습니다. 발각되면 어때요? 그녀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뒤 추딩딩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류퉁마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추딩딩의 이러한 태도는 류퉁마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류퉁마오는 이 관계가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추딩딩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며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어떠한 신호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은 추딩딩에게 불안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추딩딩은 우연한 척하면서 교묘하게 접근하여 류퉁마오의 아내 장징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류퉁마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장징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날 장징은 자신의 이메일을 열다가 예상치 못한 사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젊은 여성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녀에게 마치 비수가 가슴 깊이 박히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징은 사진을 보는 순간 남편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직접적으로 사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내의 손에 든 명백한 증거 앞에서 류퉁마오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장징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졌고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부부의 결혼 생활은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상간녀의 간섭으로 인해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장징은 이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남편에게 이전보다 더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추딩딩이 보낸 사진 사건 이후 류퉁마오는 외도 관계에 대한 부담감과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추딩딩에게 5만 위안을 보상금으로 건네며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류퉁마오와 추딩딩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낀 장징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 특히 시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그들을 자신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징은 이러한 방법으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였고 동시에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제고하도록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존재가 남편을 가정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9월, 장징은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며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그녀의 동생 장우이가 있었습니다. 장증은 동생에게 함께 지내며 자신의 임신 기간 동안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23세였던 장우이는 처음에는 언니를 위해 성심껏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조로운 일상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반복되는 생활과 언니를 돌보는 일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였고, 동시에 대학 졸업 후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기대했던 그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중인 장증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매우 엄격한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태교 관련 책을 읽으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였고, 남편과의 접촉도 최소화하며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증은 한 뉴스 기사를 읽고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그 기사에는 임신 중인 아내를 둔 남편들이 외도에 빠지기 쉽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류퉁마오의 성격과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증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후이야, 이제 내 건강도 많이 좋아졌으니 너도 집에서만 있으면 지루할 거야. 내 형부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험도 쌓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장우이는 언니의 제안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증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히 동생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동생이 류퉁마오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도록 하여 남편의 또 다른 외도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증의 제안을 들은 류퉁마오는 이를 받아들이며 장우이를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적합한 직책을 마련하며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우이는 매일 류퉁마오와 함께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 보조석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업무와 일상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눈빛 교환이나 의미 없는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장우이와 류퉁마오는 도덕적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이내 장증 몰래 비밀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증이 첫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그녀는 육아에 전념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남편과 여동생 사이의 미묘한 변화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장우이와 류퉁마오는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숨기며 장증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오히려 그들의 비밀을 감추는 데 완벽한 가림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우이가 조카를 목욕시키던 중 갑작스럽게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장증은 이상함을 느꼈고, 임신 경험이 있던 그녀는 동생의 몸 상태에서 분명한 변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장증은 동생의 살짝 불룩해진 배와 부은 다리를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장우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장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생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장우이를 추궁하였습니다. 장증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 아이야? 동생의 표정을 응시하며 그녀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장우이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형부 류퉁마오의 아이. 이 말은 장증의 마음을 송두리째 부숴버렸습니다. 남편과 친동생의 배신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증은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며 동생에게 그 아이를 낙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우이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생명에 대한 애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자매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웠던 자매는 이제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장우이는 결국 언니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류퉁마오가 그녀를 위해 빌려준 원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에게 오히려 편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류퉁마오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장우이의 집을 드나들며 때로는 며칠씩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장징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여전히 동생이 생각을 바꾸길 바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류퉁마오와 장우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기고 있었고 장징의 희망은 점점 더 허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장징은 과거 남편과의 외도를 저질렀던 추딩딩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를 이용해 동생과 남편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끝낼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장징은 추딩딩을 한 카페로 불러내었고 그녀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딩딩은 집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은 장징은 그녀에게 5만 위안을 먼저 지급하고 동생의 아이를 처리하면 추가로 10만 위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거액의 돈에 유혹된 추딩딩은 계획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장우이에게 접근하여 장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동맹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사고방식으로 장인은 점차 추딩딩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우이는 추딩딩의 꾀임에 넘어가 그녀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카페에서 만났고 추딩딩은 음료에 몰래 낙태약을 넣었습니다. 만남 후 장우이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류퉁마오는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아이를 잃었다고 전하며 원인은 태아에게 해로운 물질을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우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접촉한 유일한 사람이 추딩딩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장우이는 분노에 차서 추딩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고 반드시 그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장우이의 위협에 처음에는 당황했던 추딩딩은 곧 책임을 혼자 떠안고 싶지 않았기에 모든 계획이 장징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친언니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우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깊은 분노로 인해 언니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장우이는 자신의 언니가 이제는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자매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였고 가족 전체를 극심한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장우이는 분노로 마음속에 복수심을 키우며 결심하였습니다. 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도 언니의 행복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 습관과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우이는 이를 이용하여 복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녀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독약을 준비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 장징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우이는 예전에 받았던 집 열쇠를 가지고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장징이 매일 사용하는 보온병에 독약을 몰래 넣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히 실행된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장징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보온병에서 물을 따라 마셨지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심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가며 쇠약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집에 있던 가사 도우미가 장징의 이상 증세를 빠르게 발견하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긴급 치료 덕분에 장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뱃속의 아이 역시 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경고를 전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검사 결과 장징의 몸에서는 비정상적인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독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독살 시도를 알게 된 장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누가 자신을 이렇게 잔인하게 해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결심한 장징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며 장징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수사 도중 경찰은 집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사건의 범인을 밝혀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다름 아닌 장징의 친동생 장우이였습니다. 두 자매가 과거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알던 수사관들조차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혈육 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경찰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장우이가 범인임을 확인하자 장징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에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장징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칼을 구입하였습니다. 복수의 일념에 사로잡힌 장징은 그 즉시 장우이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에 쥔 칼을 들어 장우이를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장징은 손에 쥔 칼을 휘두르며 동생 장우이의 얼굴과 몸을 연속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장우이는 저항할 겨를도 없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징은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징이 마침내 칼을 내려놓았을 때 장우이는 온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우이의 상태는 위중했으며 숨조차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징이 남긴 것은 피로 얼룩진 칼과 피투성이가 된 동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을 빠르게 떠나며 무거운 침묵 속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류퉁마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는 장우이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의 긴급 치료 덕분에 장우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얼굴과 신체에 17개의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얼굴 부위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단순히 건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이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장징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녀는 고의적인 중상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징의 행동은 이 가족 비극을 법적 문제로 전환시키며 사건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러나이로 인한 상처는 단순히 신체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깊이 파괴되었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정에서 장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소망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류퉁마오가 자신의 아이를 잘 키워 안정된 삶을 제공해 주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반면 장우이는 입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남겨진 깊은 흉터는 단순한 상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잃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 두 자매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통제력 상실, 증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고통스러운 교훈을 남겼습니다.